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는 80세 외모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주인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도 마치 영화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파남 선생께서는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션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들은 진즉 다 키웠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운동회 참관하기. 한판한 선생의 좌충우돌 손주 양육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판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인데요. 은발이라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라는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손주 양육 보통 할머니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것도 정년퇴직하고 백발이 성성하셔가지고 손주를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됐는지 사연이 있습니까? 예, 작은 아들이 부부가 밖에서 공부를 하는데 얻은 손주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요? 예. 학업과 이 양육, 그 양립이 어렵고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길러야 될 형편이 돼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군요. 이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데리고 와서 벌써 이제 10년째 기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럼 이제 예, 지금도 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계속 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키우면은 못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어렸을 때도 자제분도 직접 양육을 안 했죠? 그렇죠. 저는 두 아들을 기르는데요. 예. 두 아들은 와이프가 전부 다 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한 경험이 없고 그때는 진짜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손주가 오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면서 손주를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손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새록새록 커가는 모습이 또 이쁘고 그런데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죠. 힘이 붙이기도 하고요. 예, 손주를 기르면서 보니까요. 옛날 아이들 기를 때하고는 달리 우선 손주를 기르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고요. 과연 얘를 맡아서 길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예. 두 번째는 부부가 다 60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보니까 백신도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백신을 지금까지 39번 접종을 시켰습니다. 자제분 때는 한두 가지 한 게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도 사실 힘에 붙이죠. 가정주부들도 아이를 보라고 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년 퇴임까지 이제 하신 분이 그것을 도맡아서 이제 양육을 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아이가 아프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잘못 봐서 그런가 어떤 그런 또 죄 아닌 죄책감도 막 느끼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입니다. 어린이 5살 때인가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놀이방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 정강이뼈에 금이 2개 나가가지고 약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물리치료를 한 4개월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잘못 본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를 진 것 같고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 자식 같으면은 괜찮은데 손주다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한 것 같고 이게 좀 내가 잘못 봐서 그런가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텐데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교편을 잡으시 교직 생활을 좀 하셨죠? 어디서? 예,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요. 네. 대학에서 그 방면에 전공하는 아이들하고 한 30여 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남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경남대학교에서 네. 이제 컴퓨터 공학을 이제 교수하셨고 네. 그러면서도 틈틈이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 글은 이제 어려서부터 좀 쓰고 싶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돼가지고 전업 작가로 뭐 이렇게 전향은 하지 못하셨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하면서 못했던 꿈을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한 거죠. 네. 뭐 우연 또 월령지의 숨결 행복으로 초대 절기와 습속 들춰보기 뭐 이 습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제 풍습이죠. 절 24절기하고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은 어떻게 하고 설날에는 뭐가 있고 7월 7석에는 뭐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엮은 책입니다. 그건. 월령지의 숨결은 또 어떤? 월령지라는 것은 제가 재직하던 학교의 안에 연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했던 곳에 대한 경험과 향수와 느낌 이것을 묶어서 월령지의 숨결이라고 해서 하나 썼던 겁니다. 그러시군요. 8년의 숨가쁜 이제 동행. 그거는 이 현재 나와 있는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보다 먼저 나온 손주에 관한 책입니다. 8년 동안 키웠을 때의 그 시점에서의 본 아이 그걸 수필집으로 한 권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파의 고향 마산. 네네. 등 무려 한 10여 권의 에세이집을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마산 문인협회 또 한국 문인협회 또 회원으로도 있고요. 또 문해지 시와 늪 명예 고문으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고 문해 감성의 심사위원, 출판과 문학 또 편집 고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보통 이제 공과대학의 교수라고 하면은 이 인문학 쪽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뭐 융합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같은 이제 좀 다른 성격의 학문들도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 때만 해도 한참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만 해도 학문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가지고 공과대학 교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좀 이색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색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려서 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늦게 배운 이제 바람이 무섭다고잖아요. 그렇듯이 젊었을 때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늦게 이렇게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라는 책도 냈지만 여러 이제 수필집도 내셨는데 오히려 이제 인생에 대한 경험이 더 농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책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좌충우돌하여 이제 10년째 쌓은 손주 양육의 지혜,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 해드림 출판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주를 10년 동안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수로 한 이제 30년 넘게 봉직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더 힘드시던가요? 이 세상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식 농사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손주를 기르는 것처럼 어려웠다면 1년도 못하고 사표 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사람 농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뭐 운명처럼 다가왔네요. 이제 아드님 네 분이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손주 그냥 금지 오겹 같은 손주를 또 남의 손에만 맡기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맡아서 한번 양육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도 그걸 놓칠 못했죠. 그렇죠. 그 숙명처럼 남의 아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일을 맡았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못하겠다고 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내 핏줄이기 때문에요. 핏줄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또는 어떤 이해타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교수님한테 핏줄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하고 인연이 맺어지면 아마 손을 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해맑은 이 아이들을 보고 감히 어떻게 손을 놓거나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